피부가 나쁘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 얘긴데 세안할 때 엄청 세게 오랫동안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피부가 자꾸자꾸 문질러지면은 기미도 생기고 피부 장벽이 악화되면서 노화도 빨리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세안뿐만 아니라 뭐 필링제, 스크럽제, 핸드 마사지 그리고 각종 민간 요법 중에서는 문지르는 게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의사된 지는 한 23년, 미용 시술한 지는 한 15년쯤 정도 되고 있고요. 강남역에서 미용 클리닉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의사된 지 한 23년 정도 됐고요. 미용을 16년째 하고 있고 같이 강남에서 미용 클리닉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거는 항노화에 대한 거고요. 안티에이징에 관한 시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시면서 느낀 피부 좋은 사람들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건성인 분들은 보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제품이 좋다라기보다는 피부가 당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크림을 보습력이 좋은 것을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건조할 때 더 발라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침에 기초 화장 다 하고 촉촉하고 좋았는데 사무실에서 히터를 튼 곳에 있다 보니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럼 또 바르는 거예요. 크림 발라도 되고 멀티밤 제형으로 나온 거 발라도 됩니다. 물론 화장은 좀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지성인 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 사실 어릴 때는 네. 너무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당기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수분 크림을 전혀 안 바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한 1년, 2년 지나면 네. 그것도 되게 이상해져요. 피부가. 되게 뭔가 기름기는 번질거리는데 뭔가 접히는 느낌이 웃거나 할 때 접히는 느낌이 되게 뭔가 좀 노화가 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지성인 분들도 수분크림 꼭 발라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인 분들의 경우에 그리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잘 생기죠. 그래서 작은 여드름은 큰 흉터를 안 남기지만 크게 올라오는 큰 왕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갈수록 여드름 흉터는 심하게 남아요. 너무 커지기 전에 병원에서 염증제를 맞으면 바로 다음날 가라앉거든요. 그 여드름은 치료를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사실 되게 남는 장사 같아요. 그렇죠. 치료를 소홀하게 했다가 여드름 흉터가 생기면 치료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아프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일상생활 지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6번 정도 겪어봤거든요. 우리 선생님 해주셔가지고 아파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미리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병원 가면 여드름 짜주잖아요. 아니 니들은 짜면서 왜 우리는 못 짜게 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제일 핵심이 이거는 짜도 되는 거, 요 정도까지만 짜면 된다 이런 걸 확실히 알면은 사실 집에서 깨끗이 소독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고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랬던 건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괴롭히세요. 그럼 오히려 더 흉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부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피부가 나쁘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 얘긴데 세안할 때 엄청 세게 오랫동안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자꾸자꾸 문질러지면은 기미도 생기고 피부 장벽이 악화되면서 노화도 빨리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세안뿐만 아니라 뭐 필링제, 스크럽제, 핸드 마사지 그리고 각종 민간 요법 중에서는 문지르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시는 게 진짜 좋은데 꼭 피부 안 좋고 기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거기다가 또 각질 제거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지. 그러니까 각질 제거하면 당장은 보들보들하고 화장도 잘 먹고 좋죠. 하지만 이걸 너무 자주 하면은 피부가 예민해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이 지속돼서 기미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질은 제거하라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일종의 사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조해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올라온 각질을 제거해버리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또 각질을 또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각질이 올라왔을 때는 제거보다는 보습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피부 나쁘신 분들은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 습관이 있어요. 사실 이게 끈적거리고 바르기 쉽지는 않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또 바를만 하거든요. 보통 때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휴가지나 햇빛이 강한 데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 번 덧바르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선크림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모자로 차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바세린 사용이 유행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바세린은 실제로 많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수분 증발을 막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성분인데요. 우리 몸은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유발돼서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성인 분들이 지성인 분들보다 주름이 좀 빨리 생겨요. 아주 악건성인 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제품이 바세린인데요. 수분 증발을 강력하게 막아서 건조함을 방지를 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 쉽다 보니까 약간 유행처럼 된 것 같아요. 원장님 좀 악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세린 사용하세요? 저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 안 하세요?
좀 끈적거려서 머리카락 달라붙고 좀 불편해서 그러기는 해요, 사실. 근데 효과 보셨다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쵸. 저보다 더 건성이시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하려면은 밤에는 좀 발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사무실에 있어서 건조할 때, 그럴 때 부스팅 용도로 이렇게 조금 손에다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톡톡톡톡 정도 살짝 흡수시키는 거,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고요. 크림에 많이 섞지 말고 조금만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라보는 거 정도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건성인 분들이 관리가 진짜 어렵잖아요. 겨울 되면요. 그러니까 최악의 건성이신 분들이 되게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용하기 좋으신 제품으로는 아쿠아포라고 바세린 성분이 한 41%, 페트랄루트만 41% 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이 크림이 있어요. 이제 요건데 끈적거리기는 뭐 바세린이랑 비슷해요. 근데 사용하시기 조금 낫고요. 이미 엄마들 사이에서는 침독 크림이라 그래서 아기들 여기 침 묻혀서 빨갛게 일어난데 거기 발라서 좀 좋은 그런 데 쓰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얼굴 말고도 이제 몸 같은데 겨울에 긁다가 습진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바르시면은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해결을 할게요. 예.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괴로울 정도로 사실 바세린 관련 제품들이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리에 바르려고 했는데 해결하시는군요. 해결했어요. 네. 건성은 다 돼요. 아우 이거 좋아요. 저는 아쿠아포 좋아합니다. 바세린은 별로시고요. 바세린보다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서 바세린은 조금 끈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바른 세안법은 무엇인가요? 물 온도는 한 30도 정도로 약간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온도가 좋고요. 세안 시간은 지성이냐 건성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든 1분은 안 넘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안 후에는 특히 건성이신 분들, 지성인 분들은 뭐 조금 이따 발라도 되는데 건성인 분들은 한참 있다가 바르려고 하면은 이제 얼굴에 땡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물기가 바짝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좋아서 화장실에 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는 거품을 많이 내서 구름에 달가듯이 너무 뽀득뽀득하지 않게 해준 다음에 부드럽게 좀 씻어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신경 안 쓰면 뽀득뽀득하게 되거든요. 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건 좋지 않고요. 세안제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안제를 많이 쓰셔가지고 그걸로 오랫동안 문지르는 것만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안의 기준 또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려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시술이나 관리도 궁금합니다. 보통 남방경 얼굴이 동안에 가깝기는 해요. 이마가 좀 볼록하고 이제 눈이 크고 동그랗고 동그란 얼굴. 코는 모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이 높지 않은 코가 좀 어려 보여요. 그리고 얼굴의 비율을 말할 때 이마에서 눈썹, 그리고 눈썹에서 코끝, 그리고 코 아래에서 턱끝까지 이 비율이 보통 1대 1대1 이 정도로 보는데 동안인 분들은 아래 3분의 1 쪽에 턱 쪽이 약간 0.8 정도로 짧은 경향이 좀 있어요. 어린아이 얼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김태희님 나온 이후로 미인상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전까지는 약간 컴퓨터 미인형을 좋아했다면 김태희님이 턱이 약간 짧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도 매력이 있구나, 동안의 매력이 있구나 라고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보영 님이 좀 이런 스타일의 얼굴이죠.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길쭉한 얼굴이라기보다는 좀 동그라면서도 좀 갸름한 그런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보면 여신미랑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신? 도도한 여신 같은 그런 느낌과 약간 반대되는 네. 느낌? 도도한 여신은 약간 노안 쪽에 가까운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 얼굴? 그렇죠. 그렇죠. 맞아. 약간 얼굴이 좀 긴 편이고 턱선이 좀 확실하고 그리고 코가 좀 길고 이런 사람 동안 소리 못 듣죠. 미안해요. 주안부 길어서 고민이에요가 참 많긴 많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중간에 얼굴 중에 꺼진 데가 있으면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꺼진 곳을 좀 채워주고 애교살, 눈밑 애교살이 약간 좀 크면 시선을 아무래도 뺏어가니까 약간 좀 나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좀 노안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30살쯤 되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기다리면 30살쯤 되면서 좀 역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내가 동안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관리를 아예 안 하는 사람과 노안으로 타고났지만 그래도 20대 중반부터는 관리를 해나가는 사람은 갈 길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뭐 난 20살인데 노안이에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 특별히 많이 할 건 없고 일단 기다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이 꺼진 거 있으면 조금 채워주는 게 좋고 또 입술도 약간 너무 얇은 분들 있거든요. 북방계 중에서는 조금 좀 도톰하게 해줘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남방계 분들이 입술 이미 두꺼운데 더 두께 하는 것보다 좀 얇은데 얼굴도 길쭉한데 약간 두부상인데 이런 사람들은 입술 조금 해주면 조금 어려 보일 수 있어요. 동안 피부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이 있나요?
첫 번째는 샤워할 때 세안 같이 하는 거예요. 보통 샤워할 때 씻는 길에 얼굴까지 씻잖아요. 귀찮게 뭐 나가서 씻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얼굴은 보통 30도 전후에 미온수를 씻는 게 좋은데 몸은 아무래도 조금 더 따뜻하게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게 되면은 얼굴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귀찮아서 나는 그래도 꼭 해야겠다 같이 그러시면은 얼굴 씻을 때만큼 잠깐 온도를 낮춰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되게 뜨끈하게 하시나 봐요. 네. 저는 참 여기가 빨개질 정도로 뜨끈뜨끈뜨끈하게. 사실은 근데 이게 뜨겁게 하는 것도 피부에, 몸 피부에도 몸에도 좋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뜨겁게 하고 찜질방가고 사우나 들어가는 게 콜라겐 분해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사실 노화는 더 지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은 더 소중하니까. 그쵸. 얼굴은 가시더라도 꼭 필요할 때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럴 때만 가시는 게 좋지 습관적으로 가시는 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에서는 자외선차단제 안 바르는 거예요. 왠지 집에 있을 때는 안 발라도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창문은 UVB는 다 막아주지만 UVA는 반 정도만 막아주기 때문에 집 안으로 반은 들어와요. 그래서 창문이 없는 곳에 있으면 되지만 뭐 창문이 없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그쵸. 그런 데 사는 사람이 없죠. 그쵸. 그리고 또 흐린 날에는 왠지 안 발라도 될 것 같잖아요. 햇빛이 없으니까. 하지만 UVB는 50% 정도 구름을 통과하고 UVA는 다 통과하기 때문에 발라야 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발라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눈 자주 비비시는 분들. 이제 눈가 피부는 얼굴 중에서도 제일 얇고 피지 분비가 적은 곳이에요. 따라서 노화도 제일 빨리 나타나는데 습관적으로 비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토피가 있어서 뭐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어서 저 봄, 가을 되면은 너무 막 간지러워가지고. 그렇죠. 그러시면은 이게 자극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나 잔주름이 빨리 생길 수 있으니까 약 드시거나 이렇게 안약 넣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안 비비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거예요. 대부분 얼굴은 열심히 바르는데 목에 바르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이게 끈적거려갖고 조금 식기도 하고 잘 안 바르게 되는데 목도 피부예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지지 않으려면 꼭 같이 발라주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안 바르신 분들 많아요. 병원을 가야 되는 일보다도 끌려서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결혼식 할 때 주로 결혼식 할 때도 한번 끌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결혼할 때 또 한번 끌려오시는데, 아직 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자녀 결혼식 할 때 끌려오실 때는 이미 뭐 손 쓸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노화가 많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상남자가 무슨 선크림이냐. 근데 상남자도 노화되는 거 싫어하실걸요, 다들? 노화되면? 미리미리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또 요즘에는 남자분들 사실 끈적거려서 싫어하잖아요. 되게 산뜻하게 나온 제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크림 종류가 많으니까 꼭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화라는 게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노화가 있고 햇빛에 의한 노화도 있어요. 그래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늘어지고 또 피부가 생기게 탄력을 잃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늙어요. 그래서 꼭 발라주는 게 좋아요. 노화 속도가 사람마다 좀 틀려가지고 진짜 별거 안 했는데도 노화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또 효과는 확실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외 운동하시는 분들 노화 빠르시잖아요. 확실히 빠르죠. 그러니까 확실히 야외에서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 이렇게 예전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 지으시는 분들 쭈글쭈글해지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광노화거든요. 그게 자외선에 의한 노화거든요, 그게.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과 관리할 수 있는 비법 혹은 시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팔자주름은 세게 웃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하거든요. 우리 PD 선생님도 활짝 웃는 스타일이신데 이럴 때 팔자주름이 빨리 생겨요. 근데 이거를 고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웃다가 안 웃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안 웃으면 사회생활이 좀 어렵고 저 사람 좀 이상한가 봐. 우리가 정상적인 감정 상태를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술의 도움을 좀 받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팔자 쪽에다가 뭔가 채워주면서 주름이 좀 덜 생기게 하는 그런 시술들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건성이신 분들은 주름이 훨씬 빨리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오셔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런 분들이 팔자주름이 빨리 생기는데요. 코 옆에 삼각형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꺼져 있는 분들이 좀 빨리 생겨서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프로듀스 101 이걸 보고 있는데 그때 중학생이신 분이 계셨는데도 그분도 팔자주름이 꽤 심하더라고요. 물론 중학생 때부터 막 시술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20대가 되면 얼른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팔자 위에 살덩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낮은 사람도 있고 좀 높게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이 높게 타고난 사람들은 좀 더 빨리 팔자 주름이 심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심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관리 좀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건조하고 얇은 분들 빨리 주름 생길 수 있고요. 워낙 성격이 좋아서 활짝 웃는 분들도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통 가장 많이 팔자 주름을 위해서 하는 시술이 팔자 필러인데 이게 참 오해가 진짜 많아요. 팔자 필러를 여기 뽕 뚫어가지고 쭉 치약처럼 짜고 나오다 보니까 아래로 밀리기도 하고 또 큰 덩어리다 보니까 밖으로 약간 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흔히 하는 시술법이기 때문에 벌어진 오해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시술법이 요즘에는 여기 구멍을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서 작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주면 아래나 바깥으로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 대다수의 시술법 이런 점도 있었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용계에 많은 의사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서 필러를 받았던 경우에 또 실제로 밀린 것들 우리 주변에 한두 분쯤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해가 좀 많이 쌓인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삼각존이 꺼진 사람들을 살짝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재료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35세 넘어가면 팔자 위에 살이 약간 아래로 좀 처지게 돼요. 그러면 실리프팅을 통해서 좀 올려줘야 이 위 팔자 위에 살이 좀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피부가 얇고 건조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접혀서 실주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킨 부스터, 뭐 리쥬랑 같은 스킨 부스터나 아니면 아주 묽은 필러를 사용해서 실주름 필러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팔자 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은 다른 건가요? 다른 내용이에요. 어디냐면 이 부분 했을 때 아랫부분이 좀 진해지잖아요. 이게 원래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이 표정을 많이 할수록 이 마리오네트 라인이 점점 진해지게 되고요. 또 얼굴이 처져서 진해지는 분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 다물고 이렇게 웃는 표정을 좀 덜 해주는 게 네, 좋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이 표정이 써먹기가 되게 좋잖아요. 사실 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얘기 잘하고 있어. 들어주는 척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또 약간 이런 분들이 잘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냐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진짜 반응을 좀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재밌는 얘기 있으면 아 진짜요? 아 이렇게 좀 빨리 반응해주고 왜냐면 이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그리고 웃을 때도 미소같이 이런 거 대신에 하하하 히히히 이렇게 입을 다물지 않고 웃어주는 게 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동안 피부를 위한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15년 동안 미용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피부가 특별히 어린 분들이 있으면 꼭 물어봤어요. 어떤 걸 하세요? 뭘 바르세요? 또 뭐 생활 습관은 뭘 하세요? 이렇게 여쭤볼 때 특별히 한 10년 이상 확실히 어려 보이는 분들한테서 느끼는 게 좀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좀 공통적인 거였어요. 실내 스포츠 중에서 제가 가장 동안이었던 피부가 정말 뽀였던 분은 누구였냐면 권투를 어려서부터 한 권투 선수 출신이었는데 지금도 권투 협회에서 큰 자리를 맡고 계신 분이었는데 항상 운동을 약간 중프로급으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또 탁구 열심히 치셨던 여자분 이런 분들도 각종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되게 다양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들이 피부가 확실히 좀 어린 경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피부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화를 좀 막아준다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운동이라도 완전히 지쳐버리는 운동들이 있어요.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 하루에 막 4시간, 뭐 5시간 이런 식의 운동 말고 짧게지만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운동들이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주고 뭔가 피부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햇빛에 의한 상처도 있고 또 공해나 오염에 의한 상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구해줄 때 신체가 아무래도 건강해야 그런 것들이 빨리 복구가 될 수가 있어요.